뷰링크만 있으면은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액티브 데이터 모델을 안 만들어도.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애플리케이션 모듈에서 액티브 쪽에 뷰링크를 가지고 액티브하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내 페어런트에 의해서 밑에 칠드런을 다시 선택을 해줘요. ADF 애플리케이션 모듈이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디파트먼트만 선택을 하면은 걔 밑에 있는 뷰링크 액티브하게 이제 뷰링크 오른쪽으로 온 거죠. 그 경우에는 디파트먼트를 딱 끌어내면은 자동으로 그 디파트먼트에 포함된 인플로이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 Untitled 1에서 디자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시애틀을 해서 제일 많은 게 시애틀이네. 코리아, 미국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의 시애틀. 이걸 찾아가지고 시애틀에 여기 아이디만 갖다 놨었는데요. 어쨌든 anyway 이런 부서들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보여줘서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요 폼 안에 UI에 대해서는 요 폼 안에다가 요 컨트리 밑에 이게 없거든요. 밑에 없기 때문에 어떤 컨트리에 어떤 로우를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인플로이를 디파트먼트 제일 작으니까 하겠습니다. 요 디파트먼트를 내가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서밋 버튼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여기 나왔죠. 나와서 다시 내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디파트먼트 어드민 여기 있는데 10번 시애틀에 가보시죠. 시애틀에 US 신경 안 보이네. 재팬에 있는 것 같은가? 네, 재팬에 도쿄에 네, 없다라는 거죠. 없는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내가 선택한 애랑 디파트먼트 다음에 여기가 해야 다음에 로케이션이 되니까 로케이션을 갖다 놓을게요. 폼을 없애버리고 로케이션. 여기서 이 로케이션이 도쿄 재팬에 도쿄를 선택하고 여기가 안 된다는 거죠. 도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트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뷰링크 데피니션을 가지고 트리를 보여주는 거지 어플리케이션 모듈의 액티브 모델에 있는 컨트롤 밑에 로케이션 밑에 디파트먼트 이런 액티브 모델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트리는.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트리는 다시 이제 트리의 베이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뷰링크 데피니션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액티브 모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리의 밸류는 보시면은 클래시 테이블의 클래시 모델이 아니라 트리 모델입니다. 트리 모델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노드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따라가기 위해서 트리 모델이라는 걸 쓴 건데요. 요거는 트리니다드의 트리 모델, AF 테이블의 컬렉션 모델도 트리니다드의 컬렉션 모델을 이제 익스텐드 했어요. 앱스트랙션 클래스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보셨듯이 이거 이제 3번을 제가 나중에는 설명드릴 건데 아까 트리 바인딩은 뭐였죠? 여기가 어떤 인스턴스였죠? 실제 트리 바인딩의 밸류가 아니고 트리 바인딩의 인스턴스가 하이어라키칼 바인딩 JU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었는데 트리는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 이게 이제 이름 이상하고 안에 이상하죠? 그래가지고는 못 써요 사실. 쓰기가 어렵죠.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가 이름이 ADF 인터널이에요. ADF 인터널. 약간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쓰는데 쓰면 돼요. 인터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에 내용 나온 보시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가 멀리야 이네이블 필터링을 해가지고 요걸 넣었을 때 트리별로 트리별로 내가 또 테이블에 필터링 하듯이 테이블에 대해서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가끔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 어트리뷰트는 노드 스텝 여기에 실제로 나오는 요 값들 아까 요 10분, 20분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있는데 없어? 무슨 하나도 없네. 스크롤이 없는 이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만 나오는 거는 좀 전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만들 때 물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내가 디파트먼트에 이거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인플로이에도 최소한 퍼스트 네임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쳐놓고 트리를 언타이틀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디스플레이 어트리뷰트는 기본이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이야기지 걔만 디스플레이 한다. 나중에 고쳤을 때 당연히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폴트로 나오는 부분이고 UI에서 여기에다 넣어놓으면은 UI ADF 베이시스 JSPX에서 마음껏 EL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그런데 나중에 표현되는 방식은 내가 다 고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여기 어디 있었지? 중국에 있었던가? 나와라. 디폴트 바꿔버리네. 디폴트 바꿔버리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메소드에서 저게 지금 안 돼요. 아까 보시면은 로케이션이었는데 여기가 로케이션인데요. 로케이션이 전혀 싱크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제어해 주는 부분이 요 안에 여기에 있는 요 타겟 데이터 소스라는 부분입니다. 타겟 데이터 소스가. 그래서 여기에 타겟 데이터 소스가 뭐냐면은 어떤 롤을 커런트 롤로 노드 스탬프에 넣었을 때 싱크를 시켜줄 부분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리, 로케이션 이거 할 때마다 여기가 다 따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케이션을 넣었을 때 그렇죠? 로케이션을 넣었을 클릭을 노드에서 셀렉트를 했을 때 요 로케이션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EL피크에 가서
ADF 바인딩에서 그래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좀 전에는 폼을 땡겨오면서 만들었지만은 로케이션 뷰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베이징의 중국 정원이었나? 타겟 데이터 소스를 바꿔주는 안에서 로케이션에 PPR 이거는 그래서 물론 파셜 트리거를 들어주면 아까 그게 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파셜 트리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 넣고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셜 타겟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뷰 노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트리는 뷰링크 데피니션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액티브 데이터 모델에 해주는 자동적인 로커런시를 맞춰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겟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한 페이지마다 혹은 내가 이 페이지에서 딴 페이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선택한 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커런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트리 베이직에서 여기에 트리의 이제 U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트리를 잘 보시면 내가 가장 그냥 기본으로 가지고 오면은 요 트리에 트리 페시스에 보시면은 노드 스탬프라는 게 있거든요. 요 노드 스탬프에 나오는 요 내용이 실제로 여기에 보여주는 요 텍스트 요것들이 텍스트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그림도 넣고 내가 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넣는 거를 기본으로 위자드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노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내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패스 스탬프에다가 그게 노드 스탬프고요. 패스 스탬프에다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패스 스탬프라는 거를 이제 지금 현재 패스를 찾아 들어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 패스 스탬프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은 똑같이 뭐 예를 들면은 요걸 하나 넣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패스 스탬프에 요게 들어가게 되면 untitled 1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지워버릴게요. 펜폼을 지워버리고 패스 스탬프라는 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이걸 누르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얘가 나와요.
패스 스탬프에다 이게 나오면은 익스펜드를 하면은 얘가 쭉 펼쳐지는 거고 클랩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쇼 에즈 탑이라는 게 있어요. 노드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쇼 에즈 탑을 이렇게 탁 눌러버리면은 시애틀이 제일 루트 노드가 되면서 내 위에 것들 안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go to top 하면은 이게 패스 스탬프에 나오는 내용을 다 써놓으면은 저게 돼요. 물론 저런 것들을 이제 요 트리를 서라운드 위드 해서 테이블도 많이 했겠지만 패널 컬렉션 여기다 딱 넣어주면은 이제 방금 같은 그런 패스 스탬프를 넣었을 때 메뉴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옥스포드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쇼 에즈 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만 이렇게 이제 된 거고 탑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패스 스탬프가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메뉴에 여기에 오른쪽 클릭을 트리에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컨텍스트 메뉴를 넣으면은 거기에 테이블처럼 AF 테이블에도 컨텍스트 메뉴가 있었죠. 그것처럼 팝업을 넣어서 메뉴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런 패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노드. 그래서 이제 패스 스탬프가 아니고 노드 스탬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커스텀 노드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로 마우스가 가면은 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여기는 디파트먼트 아이디고 시애틀 가볼까요 또? 이거는 부서부터 했네요. 부서에 ITN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가면은 이건 또 다음에 나오나? 그 다음에 잊었으면 좋겠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요런 게 나오게 하는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죠. 여기서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디파트먼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 데이터를 나오기 위해서 여기는 또 전혀 다른 폼의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는 또 다른 애를 넣어야 되겠죠. 여기는 디파트먼트의 데이터를 갖다 바인딩해서 끌어와야 될 거고 여기는 인플로이에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노드 스탬프 안에다가 스위처를 넣었어요. 스위처를 넣어서 첫날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은 디파트먼트 지금 현재 노드가 디파트먼트를 가리키는 거면은 거기에 디파트먼트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자, 노드를 안 쓰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팝업을 보여줘서 그 팝업에 노트 윈도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여줄 건데 얘를 보여줄 때 이 노트 윈도우에는 뭘 보여주느냐면은 디파트먼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도록 패시스를 만들어서 패시시 인플로이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디폴트로 그 노드의 패널 컬렉션에 노드를 가보시면은 노드 스탬프에 타이프가 아닌데요. 얘가 뭐였지? 커스텀 노드. 커스텀 노드에서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패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패시시 노드가 디파트먼트냐 인플로이냐 일 때마다 패시스를
AF 스위처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 중에서 클라이언트 리스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스위처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패신 네임에 어떤 인플로이인지 디파트먼트인지 뭔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많은 게 우리가 이제 뒤집는 방법을 이제 말 코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노드의 하이어라키칼 타입 바인딩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드에 보시면은 이 노드가 뭐라 그랬죠? 요 노드가 실체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API를 빚어야지 저런 애들이 get 세트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지만 아는 거거든요. 노드의 정체가 뭐냐면은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 테이블일 때는 테이블 전체는 JU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고 테이블 밑에 하나하나의 로우는 JU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이에요. 트리에서는 제가 아까 써놨던 게 트리 전체는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바인딩이고 저 노드는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API를 뒤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 있네요. 여기서 자 여기에 모델에 한 달러 지금 인터넷이 돼가지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여기다가 컨트롤 아니지 아무거나 찾아가는 게 요거는 이거 아니고 테이블 찾기가 컨트롤 N 아니네 기억이 안 나. 단축키. 있더라. 어쨌든 뭐. 찾았네. 임포트 안 했으니까. 가보시면은 이렇게 요 안에 컨트롤 찾아보시면은 요 안에 하이어라키칼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이 얘의 상위예요. 테이블의 상위 노드죠. 어쨌든 요 JUCTR,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JUCTR을 보시면 될 텐데, get, hierarchical binding, hierarchical 타입이 있죠. hierarchical 타입 바인딩을 가가지고, 요 hierarchical 타입 바인딩에, 뭐죠? 얘를 가서 컨트롤 시프트 찾아보면, 요 get, structure, definition name, 얘를 찾아옵니다. 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게 찾아와서 요 베이시스에 지금 현재 노드의 패신 네임이 어떻게 좀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이게 왜 빨간색이냐? 인터널 쓰지 말라는 게 왜 쓰냐? 라고 오디터에 설정이 돼 있어요. JDeveloper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컴파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내가 커스텀 노드 디스플레이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패시 스위처에 여기 보시면은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은 결국은 JUCTRL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인데요.
그 노드 바인딩에 .get hierarchical type 바인딩이 있고 그러면 얘가 뭐냐면은 JUCTR의 hierarchical 바인딩 즉 트리 노드의 하나의 노드의 위에 거의 structured definition name을 찾으면은 요 노드를 표시하기 위한 뷰 데피니션이 어떤 놈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배시 스위처의 배시 네임에 여기 보시면은 배시시 이름이 요거면 디파트먼트 뷰면 아웃풋 텍스트는 당연히 요게 되는데요. 요게 되는데 여기다가 팝업을 보였습니다.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엔드 애프터 제일 약간 뒤쪽에다가 얼라인은 요 아웃풋 텍스트 제일 밑에 요거의 엔드 밑에다가 엔드 뒤에다가 팝업을 보여줄 건데 요 팝업의 내용은 요 클라이언트 트리부트는 딴 데로 갔을 때 마우스가 딴 데로 갔을 때 그 팝업 없애고 다시 보여줘야지. 저 클라이언트 비헤이비어는 얘를 요 팝업을 닫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안 닫아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가면 요게 나오고 여기 가면은 얘가 나오는데 요 팝업이 요 밑에 처음에 바이낸스 저기 가서 붙어요. 안 닫아주면 닫고 새로 열어야지 그 위치에 가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트리부터는 제가 또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어트리뷰트는 클라이언트 리스너가 닫아주는 거죠. 하이드 팝업 자바스크립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패널 노드를 잘 보시면은 노드점 우리가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테이블에서 어떤 하나의 그 로우의 특정 칼럼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로우점, 바인딩스점 이렇게 하셨죠. 그것처럼 여기는 노드점으로 가시면은 그 노드에 실제로 칼럼 이름을 어트리뷰트 네임을 가지고 오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 노드를 이렇게 노드 스탬프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 리스너는 제가 이 다음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너는 보시면은 좀 다 할 거고요. 이거는 타겟 데이터 소스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프랭크가 써놓은 이걸 보고 한 건데 소스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설프게 한번 제가 만들었어요. 타겟 데이터 소스.jspx 뭘 하겠느냐 하면은 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옆에 지금 현재 로케이션이 나와요. 이게 제일 명의 로케이션인데 로마. 얘가 지금 딱 셀렉트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뷰니까 도쿄를 선택을 하면 도쿄가 되고요. 시애틀 어디 갔지? 시애틀이 많으니까 시애틀에 어둠이 쓰면은 이제 또 다른 폼이 나오는 거죠. 시애틀에 어둠이 밑에 인플로이를 치면은 인플로이. 요걸 해보겠다라는 거죠. 각각 노드를 선택할 때마다 자 그럼 느낌상 타겟 데이터 소스를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세팅을 해줘서 요 트리 바인딩에 타겟 프로젝트 서치에 이게 처음에는 이거죠. 노 스위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제일 이해하기가 처음이었습니다. 타겟 데이터 소스 노 스위처. 여기도 노 스위처를 썼다라는 건데요. 와 노 스위처. 요거는 제가 옆에다가 그냥 폼을 갖다 다 때려 넣었어요. ADF 뷰에서 오는 거를.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냥 요 데이터 소스의 바인딩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로케이션이 제일 위에 와 있는데 요 로케이션에 있는 얘하고 얘는 타겟 데이터 소스가 로케이션이고 얘는 디파트먼트고 얘는 인플로이고 그거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 수동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뭐 제일 간편한 방법은 요 페이지에서 요 노드 갖다 놓고 패널 스플리트를 썼네요. 패널 스플리트 밑에 퍼스트 말고 세컨더리에다가 그 패널 그룹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패널 헤더를 갖다 놨네요. 요 세 개에다가 각각의 데이터 컨트롤에서 컨트리는 없죠. 로케이션 제휴이니까 로케이션 쭉 땡겨다 갖다 놓고, 그쵸? 갖다 놓고, 또 인플로이 갖다 놓고, 디파트먼트 갖다 놓고, 인플로이 갖다 놓고, 타겟 데이터 소스를 맞췄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자, 지금 현재 로마 있죠. 로마를 로마가 디폴트로 첫 번째이기 때문에 로마 밑에, 로마가 나온 거고, 디파트먼트는 또 디파트먼트 별개대로 BPT 뷰를 셀렉트해서 제일 첫 번째 어드민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부서. 인플로이는 인플로이 부서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로우가 셀렉트가 다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시애틀 안에 가서 시애틀의 퍼체싱을 딱 누르면은 이제 로케이션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시애틀로 바뀌었어요. 노드 스탬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셀렉트 커런트 노드가 요 로케이션이 이터레이터 바인딩에서 타겟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여기서 타겟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아직 안 바뀌었죠. 어쨌든 여기서 퍼체싱을 누르니까 여기까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제서 얘가 바뀌어서 막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마다 타겟 데이터 소스를 넣어가지고 폼을 이렇게 딱 만들면은 내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노드를 가지고 자세히 할 수 있는 베이스는 딱 됐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시애틀에서 어카운트에 이런 거 딱 누르면은 얘만 이렇게 여기만 보여주기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스위치가 들어갔는데 그 스위치가 예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노드를 쭉 따라 나가면서 내가 셀렉션을 해줘야 돼요. 그 유저가 셀렉트한 거를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디자인의 요 폼에 보시면은 스위처가 딱 들어갔는데 똑같습니다. 요 스위처에 다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 스위처에 보시면은 디폴트 패시지 아니고 패시 노드가 뷰 스코프에 노드 레퍼런스라는 걸 선택을 했네요. 선택을 할 때마다 노드 레퍼런스라는 게 이제 노드에 들어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요 노드에 뷰 스코프에 노드 레퍼런스인데 트리에 로고 셀렉션은 싱글이고 트리에 셀렉션 리스너에 뭔가 달아놨어요. 뭘 달아놨느냐면은 my tree bin에 on tree select인데요. 이게 my tree bin에 on tree select.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내가 여기서 뭘 했냐면은 트리를 셀렉트를 했을 때 셀렉션 이벤트를 가지고 가서 사실 실제로 이게 얘가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인데 어떻게 했냐면은 트리를 찾아왔어요. 트리에서 로 셀렉션을 한 로를 리절트 로 키를 가지고 옵니다. 그 로 키가 결국은 아까도 트리에서도 멀티 셀렉트가 되는데 일단 싱글 셀렉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트리를 싱글 셀렉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 셀렉트에서 넥스트가 있으면 첫 번째 셀렉트를 한 거거든요. 그 셀렉트를 하는데 요 안에 키가 있어요. 로 키 여기에서 아까 그 테이블에서도 로 디스클로즈 이벤트 할 때 어떤 로에 어떤 키를 지금 얘가 지금 선택을 했는지를 키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키를 가지고 일단 트리 바인딩에서 이제 JUCTRL 하이어라키컬 바인딩은 트리인데 실제로는 얘는 베이시스 CTRL 하이어라키컬 바인딩이에요. 우리가 트리를 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요 트리 바인딩에서 벡터 데이터를 찾아오면은 트리 바인딩이 됐고 내가 뭘 하는 거냐면은 요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Find the node by key pass를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요 키를 디버깅을 해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딱 선택을 했을 때 디버깅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디버깅을 해서 커스텀 노드 타겟 데이터 소스를 디버그를 돌려놓겠습니다. 돌려놓으면은 디버그 프로세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을 다시 할 거고요. 그래서 디버깅을 해보면은 저 노드 키가 어떻게 선택되어 있느냐 하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리스트가 0번, 1번, 2번에 각각의 로케이션 밑에 디파트먼트 밑에 어떤 인플로이 선택했는지 리스트로 이렇게 노드를 쫙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그래서 내가 순서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키의 안에 저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my 트리핀에서 저 키를 통해 가지고 현재 노드를 찾아가요. 현재 노드를 이제 찾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노드 셀렉션을 하면은 요 짓을 AF 셀렉션 리서너가 해주는데 내가 셀렉트해서 이쪽 폼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노드 키를 찾아와 가지고 얘네 실제로 방금 말했던 게 요 키입니다. 요 키가 아니고 키가 이런 요 로키 보시면은 저 로키에 대해서 세팅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링 포맷으로 해보면은 저 커런트 로가 나와요. 나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복잡하죠. 결국은 누가 하겠다. 뷰 스코프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는 뭘 넣느냐 하면은 현재 로의 레퍼런스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 이터레이터를 어디까지 내가 들어갔었지? 커런트 로 키를 찾아가지고 커런트 로를 이제 이터레이터 바인딩에서 현재 노드의 이터레이터 바인딩. 요 이터레이터가 뭐냐면은 현재 노드가 로케이션이면은 로케이션 뷰 1 이터레이터를 찾는 거고 내가 인플로이를 찾았으면은 인플로이 뷰 1 이터레이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요 커스텀 타겟 데이터 소스의 바인딩에 요 세 개 중에 어떤 놈을 찾아가는 거죠. 걔를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요. 커런트 로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걔를 찾아가서 요게 그거거든요. 타겟 이터레이터. 요게 그거네요. 요 타겟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걔가 값이 있으면 타겟 이터레이터가 있으면은 그 타겟 이터레이터의 커런트 로를 만들어줘 버려요. 커런트 로. 이거는 요 스트링 포맷을 가지고 set current row with key 한 요 메소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북마킹 했을 때 로우 키를 가지고 뷰에서 set current row with key의 파라미터로 request scope.row 키를 갖다 줬잖아요. 그 로우 키가 요렇게 실제로 to string 포맷을 해주면은 요 나오는 그 값이 이상한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게 요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커런트 로를 타겟 이터레이터로 세팅을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페이시스 패널 폼에 있는 숨어있는 애를 일단 커런트 로로 만들어줬습니다. 커런트 로로 만들어주고 이제는 그 로가 속해 있는 패널 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보여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습니다. 노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걔를 내가 뷰 스코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add partial 타겟으로 어떤 폼을 보여줄 거냐 해서 요 안에 보시면은 디클러레이션에서 add partial 타겟에서 그 폼을 찾은 거죠. 패널 폼을 리프레시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패널 폼이 어떻게 스위처에 의해 가지고 요 스위처에 의해 가지고 타겟 데이터 소스의 디자인에서 요 패널 폼을 가지고 있는 요 패널 그룹이 사실 리프레시가 될 텐데 요 패널 그룹을 한번 볼까요? 요 패널 그룹에 이게 스위처이기 때문에 안에 소스에 없으면 많이 드리면서 뭐를 파셜 트리즈라고 한 거지? 폼 패널 그룹. 폼 패널 그룹이니까 타겟 데이터 소스에 커스텀 타겟 데이터 소스에 패널 스위치 안에서 뭐지? 패널 그룹에 얘 놔야 되는데 패널 디스점 패널 그룹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리치 패널 그룹 레이아웃.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어디 있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패널 그룹 레이아웃이 타겟 소스에 요거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리프레시를 해서 스위처는 얘가 렌더 됐다가 얘가 렌더 됐다가 얘가 렌더 됐다 해야 하는 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리프레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뷰 스코프 안에 어떤 노드이냐 노드 이름을 찾아내서 세팅을 했거든요. 세팅을 해가지고 AF 스위처는 그 이름을 보고 얘를 찾아내서 리프레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노드 스탬프가 자동으로 해주는 일을 클릭을 했을 때마다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중을 보면은 여기까지 가서 보시면은 요 키가 이렇게 아니고 그의 강밀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현재 내가 선택한 키가 여기에 1900번이 오게 되는 거고 트리 바인딩에 로드 키 밸류에 요 부분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나 어쨌든 노드 스탬프가 아마 요점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디버깅 할 때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버깅 할 때 또 나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올라서 맨날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드 키를 찾아서 하는 게 예상보다 트리를 제어한다는 게 물론 이제 여기서 구글에서 찾아보면 아주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바로 셀렉트하기 그 다음에 요 트리를 보여줬을 때 요 트리에 요거를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하기 요 트리에다가 요 트리를 여기서 요렇게 옮기면 드래그 앤 드랍을 줘서 요 트리에서 있는 요 사람을 요 밑에 부서로 옮기기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제 트리에 저 베이시스 CTR의 하이어라키칼 노드 바인딩을 쓰는 예제들이 수없이 많이 들려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해서 트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요. 차근차근히 보시고 조금 그거를 위해서 요것만 한번 해보세요. 커스터마이징 로드 디스플레이. 커스텀 로드 디스플레이에서 팝업 보여주는 아니지. 요 클라이언트 리스너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한번 해보시죠. 노 데이터 소스. 타겟 데이터 소스에 요거 노 스위치.
얘가 하는 바가 결국은 이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선택할 때마다 그 부서가 바뀌는지, 인플로이까지 이렇게 바뀌는지, 이거 리프레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타겟 데이터 설정하고 각각의 이터레이터를 PPR 하면은 파셜 트리거를 각 폼에 대해서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이 타겟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터레이트 바인딩에서 요까지만 한번 요것만 한번 만들어 보시죠.